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차 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나왔는데 비가 먼저 와버리네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시승할 차 타이칸 터보 S 안에 저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타이칸 포르쉐가 새로 만드는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지만 포르쉐가 만드는 만큼 스포츠카일 수밖에 없고 고성능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전기자동차 타이칸, 그 중에서도 최고 트림 타이칸 터보 S 오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최고 출력이 625마력입니다. 거기에 오버부스트 상태에 이르게 되면 761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전기자동차는 물론 내연기관을 통틀어서도 761마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차 몇 없죠. 손가락에 꼽을 텐데요. 포르쉐가 내놓은 최신형 전기자동차 포르쉐 터보 S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전기자동차가 요즘 대세인데 등장하는 전기자동차들마다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는 거리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자꾸 이제 구설수에 오르죠. 이 차 역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89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배터리 잔량 68%인데 주행 가는 거리 274km입니다. 역산을 해보면 350km 전후로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 국내에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89km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아무리 못 달려도 289km는 가겠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실제 주행과 괴리가 나게 인증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인증을 진행을 한다는 게 아주 후하게 인증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괴리가 크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실제 주행 상황과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유럽의 WLTP 기준 정도가 상당히 실생활 속에서 실주행 거리와 근접한 결과치를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성능, 순수한 디자인, 완전한 연결성, 그리고 일상적인 사용성을 강조하는 타이칸이죠. 타이칸 중에서도 최고의 모델 터보 S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뒤로, 그러니까 프런트와 리어 엑셀에 각 한 개씩의 전기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죠. 리어 엑셀에 2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단 기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속력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요. 2단 기어는 고속에서도 높은 효율과 출력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단 기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 2단 기어는 고속 영역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인 만큼 충전 조건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때는 배터리 잔량 5%에서 80%까지 약 22.5분이면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5분 충전을 하면 약 100km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의 전력을 충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전 효율, 배터리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93.4kWh 용량입니다. 상당히 용량이 큰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죠. 396개의 셀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 33개로 배터리 시스템이, 배터리 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하면 그래도 효율을 우선으로 하고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고, 전비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친환경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능보다는 효율을 좀 더 중시하는 게 전기자동차의 기본적인 생리인데, 포르쉐는 죽어도 성능을 포기하는 법이 없죠. 효율과 함께 성능을 끝까지 끌어안고 최고 수준의 성능을 고집하는 포르쉐의 어떤 그 고집, 이 차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761마력이라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극한적인 수준까지 몰아가는 성능에 집착하는 포르쉐의 그런 특징,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데서 포르쉐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포르쉐니까 그러지 다른 어떤 브랜드가 그러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전기차로 등장한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타고 오늘 시승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인테리어 한번 보시죠. 자, 아주 실내를 몇 개의 모니터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모니터가 일렬의 앞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0.9인치의 이 커브드 모니터가 인스트루먼트 패널을 구성을 하고 있죠. 센터페이샤 그리고 조수석 대시보드에도 센터페이샤 하단에도 다양한 모니터들을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겠죠. 조수석은 저렇게 하고 각각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화면의 하단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총 출력은 710W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디오 파일럿, 주행 소음에 따른 사운드 조정 이런 기능도 있고요. 자, 계기판 디스플레이 구성 모두 9개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다 띄워 놓으면 이제 이 기능들을 계기판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서클에 올라오는 버튼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볼 수가 있고요. 지포스 그리고 사륜구동의 구동력 배분, 앞뒤 구동력 배분,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타이어 정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전력계를 볼 수가 있고요. 가속을 하거나 브레이크를 할 때 효율 상황도 볼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띄워서 볼 수도 있고요. 확장된 지도 전체를 지도로 볼 수도 있고요. 축소된 계기판 형태, 좌우의 서클을 모두 없앴죠.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만 띄우는 이렇게 축소된 형태의 계기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보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 서클에는 또 내비게이션, 주행거리, 트립미터를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크로노, 랩타임을 잴 수 있는 크로노 패키지 들어와 있고요. 자, 배터리 잔량 69%, 전압 13.4V, SK텔레콤 뭐 이런 부분들 설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계기판,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대기 모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 모드가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기능하는 그런 실제 화면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조수석의 탑승자도 자기 앞에 정보 표시창을 가지고 이런저런 주행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차선 변경 보조, 여기서 차선 변경 보조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나 레인 디파처 워닝이 아니라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해 주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그러니까 사각지대 감시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제한 속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외부라이트, 또 오토 하이빔 기능 적용을 할 수가 있네요. 국내에서 주행 가는 거리 289km인데요. 배터리 잔량 70%에서 그 이상 더 달린다고 보이죠. 30% 정도 마진이 남아 있는데요. 100% 충전하게 되면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이렇게 개별로 설정을 해서 바람의 방향, 세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집중, 개별, 공기질 관리도 이렇게 합니다. 공기 자동 순환, 이오나이저 기능, 뒷좌석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장치, 스마트폰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주행 모드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작은 버튼 휠로도 가능하죠. 레인지, 노멀,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셰시 범위 활성 상태, 셰시의 높이, 리프트는 높아지는 거고요. 중간임은 좀 낮춰지는 거죠. 에너지 회생 제동, 자동으로 켜는 게 낫겠죠. 이 부스트, 이 스포츠 사운드 켜기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트, 기본 보조 장치, 경고 및 브레이크 보조 장치 되어 있고요. 주차 보조 장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차선 변경 보조,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입니다. 사각지대 감시 장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작 보조, 후측면 접근 차량 경고, 출구 경고, 그리고 트립 정보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컴포트, 주변 조명, 각각의 조명의 비율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운전석, 열선 시트 밸런스, 통풍 시트 밸런스, 조수석, 탑승 편의, 스티어링 휠 및 좌석 조정, 조수석 조정, 이런 부분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아랫부분은 이제 윗부분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공조 장치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상태, 현재 충전 상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구를 이제 열고 닫고가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 앞부분을 열 수가 있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시죠.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차체 길이가 4965mm, 거의 5m에 달하는 제법 큰 사이즈인데 두 바퀴 반으로 이 차를 조율한다. 상당히 타이트하고 날카로운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계기판도 이제 터치 스크린이 돼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노멀, 차체 높이도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정된 기능, 이 버튼에 지정된 기능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타이트하게 꽉 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느슨하게 받쳐주는 정도도 아니죠. 딱 그 적당한 수준에서 운전자의 몸을 어느 정도 긴장감 있게 받쳐주는 그런 시트입니다. 좌우로 흔들림도 잘 막아주고 있고요. 특히 헤드레스트 이 부분 조절을 해서 헤드레스트를 앞뒤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헤드레스트에 딱 기대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운전석 시트를 상당히 뒤로 많이 빼서 앉았습니다. 평소같이 앉았으면 아마 주먹 두 개 꽉 차는 정도 공간이 남았을 텐데, 어쨌든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뒷좌석에 와서 무릎 앞 공간 하나 반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급에 비하면, 전체 차급에 비하면 조금 더 넓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정도 이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다만 일체형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죠. 뒷좌석에서 봤을 때 헤드레스트 부분이 상당히 넓어서 약간의 시야의 제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이제 시원하게 배치된 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들어와 있어서 어떤 그 답답하다라는 느낌 전혀 없죠. 뒷좌석에 앉아서도 상당히 시원한 그런 시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버튼으로 내려가는데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내려가죠. 자, 그래도 제 머리는 드나듭니다. 어쨌든 상당히 뒷창은 시원하게 열리지 않고 상당히 좁게 열린다 라는 얘기고요. 원버튼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도어 패널에 보스 스피커 들어와 있죠. 이 차는 4인승 전기 승용차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사람이 앉을 일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겠고, 센터 터널 상당히 높게 손바닥의 90% 정도, 제 손바닥의 90% 정도를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툭
화면 터치를 하면 에어컨 조절 메뉴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구나. 여기에 이 부분에 보면 USB 포트 2개, C타입 USB 포트가 이 아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C타입 USB 포트를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머리 윗 공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지붕이 낮아지는 그런 보디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좌석에서 머리 윗 공간의 제약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요. 키가 크신 분들은 더 하겠죠. 하지만 제가 172 정도의 키인데 머리 윗 공간 약 손바닥 하나 정도 남겨두는 그런 공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긴장을 풀고 느슨하게 앉는다고 한다면 무릎을 앞 시트에 갖다 대고 이 정도 편안한 자세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접을 수 없죠. 접을 수 있네요. 뒷시트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6대 4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서 뭐 필요하다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타이칸 S 가지고 트렁크 뒷좌석 접어서 트렁크를 좀 더 넓게 쓸 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 뒷좌석도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진행해 볼 차례인데요. 사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주행시는 따로 찍었거든요. 자, 그럼 비 오기 전에 달린 자유로 주행시는 함께 보시죠. 자유로로 갑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잔뜩 흐려 있습니다. 자, 타이칸 터보 S 시승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전기차의 최고 성능을 가진 모델이죠. 포르쉐 전 라인업을 통해서도 이 차의 출력이 가장 셉니다. 911 터보 S가 662마력인데요 이 차는 타이칸 터보 S는 625마력인데 여기에 오버부스트 상태에서는 761마력까지 출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모든 전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커브드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 상당히 깔끔하게 시야에 들어오는데 가장 어색한 것 계기판 한가운데 전기차가 되면서 RPM이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금 속도계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어색하달까요? 포르쉐 전기차의 계기판은 또 이게 스탠다드로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시속 85 전후의 속도 아주 편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포르쉐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앞뒤 차축에 자리한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사륜구동 시스템, 알루미늄으로 만든 앞뒤 서스펜션, 앞에는 W10원,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큰 불편함 없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타이어는 노면의 충격을 계속 받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거기에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죠. 차체는 상당히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빨래판길 건너가고 있고요. 자,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업다운 할 방법이 없고요. 지금 노말 모드죠. 주행 모드는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이 작은 휠, 또 하나의 휠로 돌려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레인지 모드는 이른바 에코 모드죠. 주행거리를 좀 더 멀리 가져갈 수 있는 에코 모드는 레인지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인지 모드에서 레인지 모드에서도 툭툭 밟으면 그래도 시트가 몸을 순간적으로 툭툭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극한적인 대비를 위해서 스포츠 플러스로 가보죠. 스포츠 플러스. 가속 페달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가 아니라 120, 30%로 좀 더 증폭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터가 작동하는 소리 들을 수가 있겠죠.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뭔가
소리의 자극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스포츠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켜면 엔진 사운드, 이런 엥 하고 올라가는 엔진 사운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이게 전기차 경주에서 사용되는 경주차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 좀 더 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한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하는 즐거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스포츠카의 본질에 집착하는 포르쉐의 고집 유명하죠. 어떤 차든 포르쉐 마크를 단 이상 스포츠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를 지키자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그렇다면 내연기관 이제 그만하고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합의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제 전기차로 옮겨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거죠. 포르쉐는 그래도 스포츠카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전기차로 가지만 스포츠카로서의 본질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전기차라도 스포츠카로 우리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포르쉐의 의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타이칸이고요. 전기차지만 달리는 즐거움, 펀트 드라이브, 다이나믹한 운전의 즐거움 아주 잘 살려낸 그런 스포츠카로 타이칸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고요. 타이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모델 타이칸 터보 S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없습니다. 차선은 그냥 힘없이 넘어가 버리죠. 조향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요. 다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차간거리 조절만 해주게 됩니다. 차간거리는 이렇게 가장 멀게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차로는 따로 인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주행하는 차로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뭐 포르쉐니까요. 운전자가 직접 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싶습니다. 반자율 운전에 기대고 자동차가 개입하는 그런 운전에 기댈 거면 스포츠카 왜 타니?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잠깐 속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어우, 가속 페달을 툭 대니까 뭐 시트가 몸을 때리는데요. 킥다운을 걸면 가속 페달 끝까지 아무 저항 없이 밟히고요. 아주 극한적인 속도로 올라가네요. 어마어마한 속도 보여주고 있고요. 바람 소리 말고는 이렇다 소리가 들리지 않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없습니다. 바람 소리만 그냥 잔잔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소리 들리고요. 자, 리어 엑셀에 2단 기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단 기어 1단에서는 가속할 때 좀 더 강한 힘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고요. 2단 기어는 고속 주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체를 달리기에 최적화시켜주는 아주 많은 주행보조 시스템, 그리고 셰시 컨트롤 시스템, 안전 및 주행보조 장비들 적용하고 있는데요. 통합형 포르쉐 4D 셰시 컨트롤, 그리고 모든 셰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동기화해 줍니다. 셰시 시스템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전자식 댐퍼 컨트롤을 포함하는 3챔버 기술의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스포츠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전자기계식 롤 스타빌레이제이션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달리는 탄력을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에너지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제동하는 에너지의 약 90% 가까이를 회생제동 에너지로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스포츠 플러스로 달려봤고요. 노말 상태로
다시 약간 긴장을 좀 풀어옵니다. 급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극한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죠. 최저지상고 126mm 있죠. 그만큼 차체의 높이가 낮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상당히 우수한 주행의 질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우수한 고속주행 안정감 맛볼 수가 있고요. 어떤 속도, 어떤 주행 환경, 어떤 속도에서도 원하는 속도, 원하는 힘, 그리고 최고 수준의 주행 안정감을 맛볼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속 100km 제동 한번 해봅니다. 자, 시속 100km고요. 하나, 둘, 셋. 야, 타이어 비명조차 없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주고 있고요. 앞이 조금 숙여지는가 싶을 때 차의 뒷부분이 같이 주저앉아주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안정감 있게 최고 수준의 안정감으로 이런 제동, 강한 제동 받아내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잘 설 수 있어야 잘 달리는 스포츠카로서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차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노랭이죠. 노란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하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향 잠깐 스티어링 휠 돌려보는데요. 앞뒤로 네 바퀴가 아주 정확하게 노면을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차체를 지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쭉 끌어올리고요. 완만하게 돌아가는 코너 이어서 아주 강하게 돌아가는 지름이 짧은 급한 코너 들어옵니다. 제동, 턴, 사륜구동이죠. 초강폭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낮은 차체 무게중심, 아주 환상적인 코너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는 자극이 없죠. 그냥 조용히 시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속도감, 지포스의 변화, 기우는 차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몸이 차체의 흔들림,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그런 경험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이 차를 몰아붙여도 충분히 대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게요. 사륜구동 시스템과 낮은 차체의 높이,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차체를 컨트롤 해주는 포르쉐의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기술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어서 아주 강하게 몰아붙여도 흔들림 없이 운전자의 의도를 그 이상으로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포르쉐구나, 포르쉐가 만드는 전기차 타이칸 역시 스포츠카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최고의 전기차, 최고 수준의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죠.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판매 가격은 2억 3,360만원 서부터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가속 시간, 시속 100km 주파시간 2.8초에 불과합니다. 자, 이 차의 최고 출력 625마력이고요 오버부스트를 이용을 하면 761마력의 힘을 만나보게 됩니다. 자, 이 차 공차 중량이 2335kg이니까 오버부스트 출력 기준으로 하면 약 마력당 3kg 전후의 무게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로가 완전히 젖기 전에 서둘러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에어컨 오프 해서 에어컨 완전히 껐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죠. 하나, 둘, 셋. 진짜 재미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강한 차를 제로백할 때는 휠스핀 때문에 엔진 소음은 없더라도 타이어 휠스핀이 내는 소리가 제법 크거든요. 타이어 소리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구동력을 컨트롤하는 그립 컨트롤이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날개 달면 진짜 날아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오버부스트를 할 때 761마력, 오버부스트를 하지 않아도 625마력의 힘을
낸다고 하면 슈퍼카죠. 슈퍼카급이 아니라 슈퍼카인 겁니다. 그런 슈퍼카가 강하게 이렇게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점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 강한 힘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안정되게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점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른 가속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빠르고 안정적인 가속을 보여주고 있어서 초보 운전자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아주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이 차를 컨트롤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GPS 계측기가 측정해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나 나왔을지요. 직접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그러니까 전비죠. 2.8km/kWh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6분 이후에 연료 소비량 3.2kWh로 공인복합 전비보다 좀 더 좋은 연비 보이고 있죠. 중간에 고속주행, 제로백 테스트 좀 거칠게 본 구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자,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설정, 다음 이후로 재설정을 하면 이렇게 다음 이후에 2시 50분 이후에 재설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주행 모드 레인지로 가야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 탄력 주행이 상당히 멀리 가네요. 엑셀 오픈을 해서 쭉 가는데 엑셀에서 발을 뗀 상태로 상당히 멀리 움직입니다. 비 내리는 자유로 따라서 약 28km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횡주대교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유로를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kWh당 5.6km를 기록을 했습니다. 딱 2배인 거죠. 공인복합 연비 kWh당 2.8km인데요 공인연비에 딱 2배 되는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에서의 전비 kWh당 5.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에어컨을 작동을 했고요. 공차 중량 2335kg, 2.3톤, 제 몸무게까지 하면 2.4톤 정도 하겠죠. 만만치 않은 무게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복합 전비의 2배에 달하는 연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거리가 51.8km, 약 1.8km 정도 더 달린 걸로 나오고 있어요. 타이어가 크면 이 주행거리가 좀 더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늘 같은 거리를 달리면서 연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바뀔 리는 없죠. 여기까지의 거리 약 50km가 되고요. 여기서 나가면 교대역까지 약 5km 정도 주행거리 더 하게 되는데, 주행거리는 오차가 큰데요. 늘 같은 코스를 달리니까요. 그 절대 거리가 변할 일은 없죠.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점에서 교대역 2호선 도착점까지 55km 혹은 55.5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56.5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56.67km 정도 되겠죠. 최종 목적지까지 가면 약 1.6km 이상 편차가 벌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55km에 1.6km 편차다 그러면 약 3% 이상 거리에 오차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큰 사이즈가 큰 타이어를 적용을 할 때 이 거리의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아이고, 이거 신호등 안 걸려서요. 그냥 통과를 합니다. 연비 5.3km/kWh 기록을 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실주행 연비 kWh당 5.3km를 기록을 했다. 고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연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운전 한다는 것 곧 안전운전 하고 같은 의미죠. 여러분들도 경제운전 하시고요. 더불어서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음성명령 시스템, 음성인식 시스템 있습니다만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이 포르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실내 온도 19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내 온도 19도로 조절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내 온도 22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종훈에게 전화. 오종훈의 직장으로 전화 거는 중. 전화 걸기는 되고요. 실내 온도 조절 안 됩니다. 또 목적지 설정. 교대역으로 길 안내. 고양시의 국제 법률 경영대학원 대학교 경로 안내를. 교대역인데 뭐 국제법률경영대학교 엉뚱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죠. 좀 한국말이 약간 서툰 듯 하고요. 그나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은 아직은 좀 많이 불편하고요. 인식의 범위가 넓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렁크입니다. 2억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그런 차의 트렁크 맨철판이 드러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그거 위에 살짝 커버를 씌우는데 큰 기술이 필요하거나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맨철판을 커버해주는, 막아주는 정도의 성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붕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룸미러의 유효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위로는 지붕의 끝부분, 아래쪽으로는 또 시트 윗부분, 헤드레스트 등이 걸려 있어서요.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 상당히 좁게 보인다 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시승을 했습니다. 625마력, 오버부스트 시 761마력, 대단한 힘이죠. 하지만 이 슈퍼카급인 이 힘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게 실제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그 힘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운전 테크닉이 뛰어나지 않은 저 같은 운전자도 편안하게 이 출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킥다운, 그러니까 이 차의 모든 힘을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도 차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휠스핀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트랙션 컨트롤, 구동력 제어가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625마력의 힘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실 600마력, 700마력에 달하는 힘을 그런 강한 힘, 일반인들이 컨트롤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힘이죠. 예전 같으면 엔진과 변속기 등으로 컨트롤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 600마력이다, 700마력이다 할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차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칸 터보 S의 625마력의 힘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자, 활짝 웃는 얼굴로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맞춰주는 상당히 친절한 슈퍼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빗속의 타이칸 터보 S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